알아서 나가주세요.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자, 출당 권유. 어떤 건지, 탈당 권유.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말 그대로 좀 당을 나가달라라고 권고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표현은 탈당 권고지만 징계 처분의 일종이죠. 그래서 윤리위를 통해서 탈당 권고를 받고 스스로 탈당을 하면 이제 당적이 정리되는 것이고 탈당계를 안 내면 열흘이 지난 이후에는 출당되는 당에서 이제 쫓겨나는 제명되는 그렇죠. 예. 그래서 당적이 정리되는 일종의 징계 처분입니다. 그렇군요. 그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참 그랬어요. 탈당시키려면 출당시켜라 차라리. 이렇게 이제 강조하면서 본인 발로 나갈 생각은 없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일단은 기회는 마지막으로 주되 안 되면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는 수순인가 보죠. 네, 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징계안이 한 4개 정도 있는데 가장 강력한 게 제명.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다음 단계가 탈당 권유입니다. 근데 박 전 대통령이 예전부터 나는 스스로 나갈 생각이 없다라는 걸 명확하게 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자연히 제명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박 전 대통령은 사실 우리가 지켜봤지만 하야해라 결국은 탄핵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아마도 이번에도 본인 생각대로 나는 떳떳하다. 나는 내가 이 당을 꾸려왔는데 내가 왜 나가야 되느냐 그런 의지를 확고하게 유지하지 않을까 합니다. 네, 분명히 자유한국당 내에도 탈당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목소리가 있었는데요. 특히 이 혁신위원장으로 앉았던 류석준 위원장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실제 저지른 잘못보다 너무 과한 정치적 보복을 당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또 그런 과정에 지금 자유한국당, 얼마 전에 새누리당은 잘했느냐 하는 문제를 따져보면 당에서 일방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지금 감옥에 계신 박근혜 대통령을 출당 조치하는 건 시체에 칼질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 때만 해도 시신에 이제 이렇게 얘기까지 하면서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너무 지금도 과다하게 징계를 받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얘기했는데 불과 2달 사이에 바뀌었습니다. 왜 바뀐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현실적인 좀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바른정당으로 탈당해서 바른정당을 창당한 의원들 중에 상당수가 사실은 돌아오고 싶어 하는데 돌아올 명분을 좀 달라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적 정리와 또 소위 친박 핵심 의원들에 대한 어떠한 청산을 요구 조건으로 걸고 있고 그리고 사실은 지방선거라는 큰 선거가 이제 9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제 9개월 후에 치러질 지방선거에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바른정당과의 당대당 통합 내지는 사실상 많은 의원들이 복당하는 그런 정치 구도의 변화가 필요한데 그런 현실적인 이유에서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제명 처분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던 유석준 혁신위원장도 좀 말이 바뀌고 홍준표 대표 체제 내에서 지금 일종의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큰 이유는 사실은 역대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사실은 자기가 소속했던 정당을 자진 탈당을 많이 했었죠. 이명박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임기 말에 탈당을 했습니다. 이제 소속 정당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그런 절차를 밟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겪고도 아무도 거의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친박 핵심 의원을 비롯해서 아무도 이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계속 이 문제가 질질 끌리고 그래갖고는 내년 지방선거의 승리를 장담하기가 어렵다. 이런 현실적인 이유가 가장 크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네, 말씀하신 대로 핵심 친박계 의원인 서청원, 최경원 두 의원 이 두 사람에게도 지금 탈당을 권유하기로 했다는데 현역 의원이잖아요. 만약에 탈당 안 하겠다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이지만 엄밀히 얘기하면 현역 의원이 아니고 평당원이죠. 근데 현역 의원의 제명은 소속당,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지금 107명의 국회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현역 의원들이 모이는 의원총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결의가 필요하거든요. 의총에서 3분의 2. 의원총회에서.
그래서 현실적으로 현역 의원들이 나는 못 나가겠다라고 버티면 사실은 방법이 거의 없다시피 네. 합니다. 게다가 근데 지난번에 당원권 정지라는 조치를 한번 받은 적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법적인 용어로 부재위, 네. 부조리 이게 어떤 겁니까 정확히? 그러니까 이미 한번 당원권 정지라는 징계 처분을 받았는데 네. 왜 또 탈당 권고라는 징계를 하느냐? 뭐 일사부재리라는 네. 측면에서는 당연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근데 뭐 굳이 이유를 붙이자면 그 징계 처분 이후에도 어떤 반성이나 개전의 정이 안 뜻을 보였기 때문에. 보이지 않았다라는 이유를 붙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글쎄요. 그 두 서청원, 최경원 의원 두 분이 지금 아마 들리는 얘기는 왜 나만 있냐 책임질 예. 사람이 뭐 이런 말씀도 하신다고 하는 것으로 봐서 네. 글쎄요. 그 당적 정리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홍준표 대표는 민심을 돌리기 위해서 이 박 전 대통령 당적을 정리한다는 것인데 김희태 전 그런데 이 자유한국당의 기존 지지자들이 돌아설 가능성은 없을까요? 뭐 현재까지로 봐서는 이제 기존 지지자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자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네. 부분에 있어서는 자유한국당이 끊임없이 이제 이 설득을 해야겠죠. 현재 남아 있는 이 보수 정당의 제1 야당인 셈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를 지지하는 부분이 아무래도 이 보수층에 대해서 이 설득력을 가지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벌써 뭐 친박계 최고위원인 김태흠 의원은 오늘 벌써 나와서 못한다. 이렇게 함부로 진행하는 경우가 어딨냐 이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 오늘 혁신위에서 발표는 했습니다만 당내 좀 갈등이 좀 불가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갈등이 불가피한 정도가 아니고 뭐 큰 싸움이 한번 벌어질 것 네. 같습니다. 그냥 이렇게 지금 당 지도부에서 계획했던 대로 흘러갈 수 있을까 과연 예. 현실적으로는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러다가 한국당까지 깨지는 거 아닌가 그런 우려도 지금 나오고 있다는 사실. 한국당이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 이것도 저희가 주목해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이만 혼자 내려놓고 출발한 서울 240번 버스 사건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버스 안 CCTV는 아이 엄마의 반대로 공개가 안 됐고요. 해당 버스 기사의 딸은 아버지의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성혜란 기자, 240번 버스 정류장에 나가 있나요? 네, 서울시 자양동 건대역 정류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도대체 240번 버스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네, 제가 나와 있는 이 버스 정류장에서 아이가 내린 건 지난 11일 저녁 6시 반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퇴근 시간이었는데요. 먼저 CCTV를 보시면요. 아이들이 우르르 내린 다음에 가장 마지막에 7살짜리 여자아이가 내리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 엄마가 아이가 내리는 모습을 보지 못했는지 약 10여 초가 지난 뒤에 버스기사에게 아이가 혼자 내렸으니 좀 내려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요. 하지만 버스기사는 약 250m가 지난 다음 정류장에서 아이 엄마를 내려준 겁니다. 이 버스 기사에 대해서 이제 성토하는 글이 인터넷에 굉장히 많이 올라왔고요. 다행히 아이는 찾을 수 있었지만요. 심지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 버스 기사를 해임해달라 이런 글까지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사건을 들어보니까 이게 핵심일 것 같아요. 버스 기사가 엄마의 요청을 못 들은 건지 아니면 무시하고 그냥 간 건지 이게 궁금합니다. 예, 이 버스기사 측은 당시 엄마가 아이를 두고 내린 상황인지는 전혀 몰랐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요. 이미 출발을 한 데다가 어머니가 그냥 단순히 자신 내려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걸로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저희 취재진이요. 직접 버스 내부 CCTV를 눈으로 확인을 했는데요. 이 당시 상황이 굉장히 혼잡한 데다 제일 중요한 목소리가 들어가 있지 않아서 아이 엄마와 승객들이 실제로 버스기사에게 어떤 식으로 요청을 했는지는 좀 확인이 어려웠습니다. 엄마는 아직까지도 이 버스 내부 CCTV 공개는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성혜란 기자가 현장에서 직접 본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제가 나와 있는 이 버스 정류장은요, 편도 4차선, 왕복 8차선 도로가 지나고 있는데요. 만약 실제로 버스가 이미 출발을 해서 다른 차선으로 변경을 한 상황이었다면 중간에 정차하는 게 상당히 위험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오늘 직접 차고지에서 240번을 운행하는 다른 버스 기사를 만났는데 들어보시죠.
네, 하지만 정말 긴급한 환자가 발생하거나 위급한 상황인 경우에는 좀 정차를 고려할 수도 있는 만큼 만약 아이 어머니와 또 승객들이 버스 기사에게 절실하게 요청을 했는데도 이를 묵살하고 주행을 했다면은 어느 정도 문제가 될 소지는 있어 보입니다. 사실 처음에는 거의 버스 기사가 잘못했다 일방적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비판을 받았었는데 이제 사건을 취재하면서 조금 다른 정황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 거잖아요. 버스 기사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네, 버스 기사는 이제 어제와 오늘 이제 출근을 못할 정도로 상당한 충격을 받은 상황입니다. 버스 회사와 버스 기사 측은 같은 부모로서 아이를 혼자 두고 내린 이 어머니의 심경은 이해를 하지만요. 인터넷상의 약성 글이나 또는 사실관계와 다른 글들에 대해서는 법적인 대응까지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오늘 이 관련해서 처음으로 글을 올렸던 목격자 중에 한 명은요. 이 관계에 대해서 좀 허구로 비춰지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 하지만 본인은 당시에 절박한 이제 어머니의 모습만 봤기 때문에 도로나 주변 재반 상황을 고려하기는 어려웠다 이런 해명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서울시는요 이 사건이 굉장히 큰 논란이 된 만큼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을 해서 이 실제로 규정을 위반한 부분이 있는지 파악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자양동 240번 버스 정류장에서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